병원 복도는 언제나 차갑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19살이지만 매일 여기서 할머니를 간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폐암 말기라는 현실은 남은 시간보다 더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마음은 늘 조바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숨 쉬도록 약을 제대로 챙기고 음식은 삼키기 편하게 다져서 먹이는 일상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내게 힘들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한마디가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상담실에서 8살짜리 아이와 처음 마주쳤다. 재벌가 손자인 하윤이는 심리적 거식증 때문에 거의 식사를 하지 않고 부모와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힘겨워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그저 지나가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작은 온기라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조심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건넸다. 처음에는 손을 내밀지도 못하던 하윤이가 괜찮으니까 딱 한 내가 입만 만든 먹어보자. 음식을 한 입 먹고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맛있지? 띄우는 순간 나는 그 아이가 느낄 따뜻함을 상상하며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원래 삭막하고 차가운 곳이지만 그 작은 순간 덕분에 나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할머니의 간병으로 지쳐있던 내 마음에 아이의 순수한 반응이 작지만 강하게 스며들었다. 그날부터 하윤이는 매일 나를 기다리듯 상담실을 찾았고 나는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있었다. 이 아이가 왜 나에게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나도 모르게 나는 이 아이와의 시간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고 병원의 냉정한 공기 속에서도 작은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는 시작되었고 나는 알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일이 곧 나 자신에게도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병원 복도는 늘 삐걱거리는 소리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폐암 말기 할머니 곁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며 손끝으로 차가운 병원 벽을 짚고 걷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날도 할머니의 호흡기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식은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때였다. 작은 발소리가 뒤에서 다가왔고 고개를 돌리자 8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병원복은 커다랗게 느껴지고 눈빛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갈구하는 듯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내가 가진 작은 도시락을 눈여겨보는 것 같았다. 저 그거 좀. 아이가 작게 입을 열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수저를 건넸다. 조금만 먹어볼래? 그 순간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도시락 안에 밥 한 숟가락을 조심스레 떠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한참을 그렇게 조용히 바라보았다. 며칠 후 그는 또 나타났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보였을 아이가 이제는 나를 찾는 눈빛으로 병원 복도를 걸어왔다. 나는 그 아이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속 허기까지 채우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도 나는 그의 앞에 도시락을 놓았다. 아이는 수저를 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음식을 입에 넣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다. 이 사람,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생각이 있었다.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그 작은 체온, 숨결, 그리고 조심스러운 손짓이 어쩐지 나의 기억 속 엄마와 닮았다는 느낌을 주었다는 것을.
아이의 마음이 나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 내 가슴에도 이상한 울림이 퍼졌다. 나는 그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도 돼. 그 말 한마디에 아이는 안도하는 듯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듯 그는 나의 마음에도 순수한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병원이라는 삭막한 공간 속에서 나는 그 아이와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의 눈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잃어버린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바로 그의 엄마 그리고 나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의 그림자였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삐걱거리는 소리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덜 무거웠다. 작은 발자국이 다가오고 익숙한 아이의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났다. 하윤이. 그는 이제 나를 그냥 보는 눈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날도 나는 병실 옆 작은 테이블에 도시락을 꺼내 놓았다. 아이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더니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그 모습은 여전히 서툴고 어설펐지만 이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조금씩 먹어도 돼.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움직였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나는 그 떨림 속에 숨겨진 불안과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그는 단순히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잃고 누군가의 따뜻함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도시락 옆에 작은 반찬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괜찮아. 급하게 먹지 않아도 돼. 그 순간 하윤이는 눈을 살짝 감고 숨을 고른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 우리 엄마 냄새가 나. 그 한마디에 나는 잠시 멈춰섰다. 눈앞의 아이가 나도 모르게 가슴 깊이 감싸주고 싶어진 존재가 되어 있었다. 엄마의 향기라니 그는 내가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아이였고 동시에 나 자신이 그리워하는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하윤이는 나에게 마음을 조금씩 맡기기 시작했고 나는 그의 순수함과 솔직함에 마음이 풀렸다. 도시락 한 숟가락을 나누는 작은 순간 병원이라는 삭막한 공간에서도 우리 사이에는 따뜻함이 번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 아이에게 나는 안정감과 위로를 줄 수 있고 그는 나에게 잃어버린 순수함과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켜 준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다. 이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가족과 그를 둘러싼 현실은 점점 더 복잡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병원 창밖으로 스며드는 어스름한 빛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하윤이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나 그 마음 뒤에는 묘한 긴장감과 질문이 남았다. 왜 나에게 이런 아이가 찾아왔을까? 그리고 이 작은 인연이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나는 하윤이를 바라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 아이는 매일 조금씩 더 솔직하게 내 곁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 솔직함 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병원이라는 삭막한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로 받아본 적이 있던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런 따뜻함이 너무 오랜만이라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했다. 하윤이는 여전히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수아, 엄마 냄새나.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울렸다. 숨이 잠시 막히는 느낌. 그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한마디로 내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아버렸다. 그 아이에게 나는 단순한 병원에서 만난 친절한 언니가 아니라 잃어버린 안정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천천히 그를 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하윤아.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 말에 하윤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작은 머리를 내 어깨에 묻었다.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작고 연약한 떨림, 그리고 눈빛 속 깊은 외로움이 그대로 나를 향했다. 나는 그 떨림 속에서 이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우리는 그날 이후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하윤이는 내 곁에서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고 나는 그의 순수함과 솔직함에서 마음 깊은 위로를 얻었다. 병실 옆 작은 테이블에서 나누는 도시락 한 숟가락이 우리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 아이가 내 삶에 들어온 이유, 그리고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순수함과 나의 현실 사이에는 점점 깊어지는 간극이 있었고 나는 그것이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병원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하윤이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처음 느끼는 따뜻함을 잃지 않도록. 그러나 마음 깊은 곳, 나조차 알 수 없는 질문이 남았다. 왜 나에게 이런 아이가 찾아온 걸까? 그리고 이 만남이 나와 그 아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 의문은 곧 나를 몰입하게 만들었고 병원이라는 작은 공간 속에서 벌어질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겹겹이 그려졌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나는 무심코 하윤이와 웃고 있었다. 작은 손에 들린 젤리 하나를 주고받으며 그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 속에서 특별한 감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뒤편에서 느껴지는 시선 하나가 나를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 아이와 수아, 뭔가 있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몸을 굳혔다. 바로 강우 회장이었다. 그는 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데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은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시선이 머무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하윤이는 그런 강우 회장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수아나 오늘 수업에서 엄마 얘기했어. 그 말이 강우 회장에게 닿자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고 입술이 굳어졌다. 나는 그 변화를 보며 마음 한켠이 떨렸지만 동시에 혼자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엄습했다. 그가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대화를 엿보는 듯 했다. 나는 일부러 하윤이와 조금 거리를 두며 담담하게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강우의 눈빛은 달랐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뭔가를 찾으려는 날카로운 탐색이었다. 손자가 무심코 내게 내뱉은 엄마 냄새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강우는 그 말을 들었을까? 그 아이가 단순히 어린 손자의 상상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할까? 강우 회장은 발걸음을 멈춘 채 한참을 우리를 지켜보다 마치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하듯 천천히 사라졌다. 그의 등 뒤로 남겨진 긴 그림자가 나와 하윤이 앞에 놓인 현실을 무겁게 느끼게 했다. 나는 하윤이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강우 회장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사실만으로도 긴장감이 차올랐고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불빛 아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밤 병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이 아이와 나 그리고 그 사람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얽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앞으로 다가올 예상치 못한 사건들과 충격을 예고하듯 마음 깊숙이서 점점 커져만 갔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차갑고 냄새는 소독약과 약품 향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작은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하윤이가 내 곁에 있을 때면 바쁜 주치의와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하윤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나를 찾았고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는 작은 변화들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겨우 젤리 하나를 삼키던 아이가 이제는 내가 만들어 가져간 간단한 음식들을 조금씩 맛보며 표정이 밝아졌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수아, 오늘은 이거 먹어도 돼요? 하윤이의 작은 목소리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음식을 그에게 건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해. 그동안 나는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느꼈던 무력감과 슬픔을 하윤이와 함께 나누며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다. 하윤이는 순수함으로 나를 위로했고 나는 삶의 무게와 책임감을 짊어진 강인함을 보여주며 그를 지켜주었다. 병원에서 함께한 시간 속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작은 웃음과 대화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하윤이는 나에게 자신의 고민과 두려움을 조금씩 털어놓았고 나는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다. 그날도 우리는 병원 옥상에서 햇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하윤이가 말했다. 수아나, 오늘 조금 더 많이 먹었어요. 나는 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천천히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병원 한쪽 구석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시선이 내 등 뒤를 스쳤다. 강우 회장이 여전히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멀리서 나를 지켜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보였고 나는 그 존재가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하윤이의 순수한 웃음과 성장하는 모습은 내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작은 일상 속에서 나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았다. 언젠가 이 평화도 흔들리겠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해.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피어나는 우리만의 작고 소중한 순간은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운명을 대비하게 만드는 숨은 준비처럼 느껴졌다. 나는 병원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뿐인데 느닷없이 주변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어디선가 익숙한 시선이 내 등을 스치고 있었다. 그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날카롭고 계산적인 느낌이었다. 바로 강우 회장이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하윤이가 내 곁에서 안심한 듯 웃고 있어도 내 마음 한켠에는 불편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강우 회장은 은밀히 관찰했다. 내게 음식이 필요한 하윤이를 챙기고 웃음을 되찾게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분명 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사람을 찾아내려 하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살폈다.
나는 알 수 없었다. 왜, 누가, 무슨 이유로 나와 하윤이를 이렇게까지 관심 있게 보는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시선에는 경계와 의문, 그리고 무언가를 깨닫고자 하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가 날 바라보는 동안 나는 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하윤이를 웃게 하고 음식을 건네며 작은 일상의 순간을 이어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왜 날 그렇게 보는 걸까? 작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나는 묵묵히 하윤이에게 집중했다. 하윤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안심하는 눈빛을 보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무거움이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강우는 끝내 나를 직접 마주하지 못했다. 그는 늘 그림자처럼 멀리서 지켜보며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쓰는 듯했다. 그의 존재는 은밀했지만 병원 생활의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긴장감과 불안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가 누군지, 왜 우리를 주시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의 시선 뒤에는 나와 하윤이의 운명을 뒤흔들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은 느껴졌다. 하윤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나를 믿으며 웃고 있지만 나는 이미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처럼 다가올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병원의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하윤이를 지켜야 한다. 아무리 힘든 그림자가 다가와도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그리고 동시에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는 걸까? 우리를 지켜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병원의 하루는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강우 회장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커피잔이 있었지만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했다. 마음속에는 병원에서 느낀 이상한 감각과 오래전 잊고 싶던 기억이 뒤엉켜 있었다. 회장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박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강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수아 이수아 양에 관한 보고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이름만 들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 오래전 연인 이정민과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박 비서는 자료를 펼치며 조심스레 말했다. 19살 이수아 양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폐암 말기 할머니를 간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회장님과 관련된 분과의 연관성도 확인되었습니다. 강우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손에 잡은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후회가 치밀어 올랐다. 혹시 그 아이가 강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비서는 잠시 눈치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덧붙였다. 과거 연인 이정민 양의 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장님.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머릿속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몇 가지 단서들이 선명하게 맞물리며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아가 단순히 병원에서 만난 소녀가 아니라 그의 과거와 얽힌 인연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이럴 수가. 어떻게. 강우는 땅에 떨어진 서류를 바라보며 지난 선택들과 잊고 싶었던 사건들을 떠올렸다. 수년 전 사랑과 욕망, 실수와 회피가 뒤엉킨 순간들. 그때의 나, 그리고 그때 버려둔 진실이 지금 이렇게 다시 나타나다니.
박비서는 말없이 보고서를 정리하며 회장의 숨가쁜 호흡을 지켜보았다. 강우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내면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편 병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수아와 하윤은 여전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수아는 하윤에게 웃음을 건네고 작은 간식을 준비하며 하루를 이어갔다. 그러나 강우 회장은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질문과 불안, 그리고 운명처럼 다가온 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내 딸이라니, 그럼 내가 저지른 선택들은 모두. 창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강우의 눈빛은 굳게 결심한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이제 그는 수아를 직접 확인하고 과거의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수아와 하윤, 그리고 강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강우 회장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밤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의 심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살짝 흔들리며 마치 그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내 딸 정말 내 딸일 수 있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자 강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눈앞에는 오래전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연인 이정민과 함께했던 날들, 그녀의 미소,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냉정한 길. 그때 그는 선택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던 권력과 부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병원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한 소녀, 수아에게까지 이어진 고통이었다. 강우는 천천히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가슴 한쪽이 저려오고 눈앞이 흐려졌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때 자신이 소홀히 한 사랑, 무심코 버린 관계, 그리고 책임을 회피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수아와 맞물려 돌아왔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 순간, 오직 자신과 과거의 선택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강우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빛에 반짝이는 도시의 빌딩들 속에서 그는 혼자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내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아가 내 딸이라면 그녀를 지켜야 한다. 과거의 실수와 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다. 이미 예상치 못한 운명이 시작되고 있었고 앞으로의 선택 하나하나가 수아와 하윤, 그리고 자신 모두의 삶을 뒤흔들 것이 분명했다. 그가 손을 뻗어 서류 봉투를 잡는 순간 화면에는 그의 결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강우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칠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아직 모른다. 수아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하윤과 함께 어떤 변화를 겪을지, 강우의 결심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도. 창밖으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 아래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원의 새벽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지만 그 빛도 병실 안의 긴장과 비교하면 미약했다. 수아는 창가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숨소리가 점점 잦아지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할머니가 원하시는 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일 거야. 그때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자국 소리. 수아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8살 하윤이가 서 있었다. 눈가가 붉게 물든 하윤이는 아직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오늘만큼은 작은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수아 언니 오늘 만들어준 죽 정말 맛있었어요. 수아는 하윤이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작은 손에 전해지는 따뜻함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흐르는 감정이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마음. 한편 강우 회장은 은밀히 병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드디어 수아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눈앞에 있는 19살 수아. 그 눈빛과 표정은 과거 연인 이정민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내 딸 맞아. 내 딸이구나. 강우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결심을 동시에 느꼈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눈앞에 있었다. 수아는 강우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하윤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하지만 강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거의 죄를 씻고 수아와 하윤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하윤은 수아를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언니는 엄마랑 똑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다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다. 엄마를 잃은 하윤의 상처와 자신이 간병하는 할머니 사이에서 느끼는 책임감.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닿는 순간 병원 안은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때 강우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숨지 않고 자신의 딸과 손자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과 비밀, 그리고 과거의 선택들이 불러올 파장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병원의 창문 너머로 움직이며 세 사람의 운명을 비춘다. 수아와 하윤, 그리고 강우.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세 사람의 삶이 교차하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그대로 남겨둔다.